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정역이 x고 공역이 y죠. 자, 정역의 원소 x에 대응하는 함수값 fx가 있죠. 그래프를 그리려면 x축과 이렇게 x축과 y축 점을 찍어야 돼요. 정역의 원소에 해당되는 fx 함수값으로. 그래서 점을 찍는 누구의 집합? 순서상들의 집합이에요. 순서상이니까 좌표로 나타내려면 여러분 x의 좌표, 거기에 해당되는 y의 좌표, 이걸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죠. 그래서 집합을 나타내는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 있죠. 여기서도 일반적으로 원소의 모양, 그래프에서 원소의 모양은 점, 어디에? 좌표 평면에 있는 점. 그래서 순서상으로 이렇게 원소의 모양이 될 거고, 근데 조건은 그때 x는 누구의 원소다? 정역의 원소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러한 점들을 모아 놓은 게 함수 f의 그래프입니다. y는 fx의 정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인지 아닌지를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은 정역의 각 원소 A에 대해서 지금 어디에 평행한 Y축에 평행한 직선일 거예요. Y축에 평행한 직선은 X는 얼마? A가 되죠. 이거와 OG 몇 점에서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 그쵸? OG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한 점에서. 만나지 않으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한 점이 아니라 어떻게 그래프에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그건 함수값이 유일하게 존재해야 되는데 유일하지 않게 되는 거죠. 두 점에서 만나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정역이 유한계이면, 유한집합이면 좌표 평면에 만나는 점도 여러분 몇 개? 유한계가 되죠. 되겠습니까?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주어진 정역이 있을 때 이때 fx의 함수, 이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라. 그래서 선생님이 정역 0에 해당되는 0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1, 1을 넣으니까 1, 2를 넣으니까 또 3 이렇게 나오죠. 이걸 선생님 정역 x에 대해서 0, 1, 2가 있고 또 공역 y에 대해서 사실 공역은 여러분 실수 전체 집합 r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r은 무수히 많은 값을 갖죠. 근데 0에 대해서는 얼마?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1에 대해서는 1에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2를 넣으니까 이렇게 3에 대응이 되는 그러한 함수가 이렇게 f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 대응표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x축과 y축에 의해서 0, 마이너스 2. 결국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그래프의 원소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순서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역의 원소와 누구? 거기에 해당되는 함수값, y의 값. 그 다음에 정역의 원소와 또 누구? y의 값. 정역의 원소와 누구? y의 값. 그래서 0, 마이너스 1. 자, 0,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1, 1, 그 다음에 2, 3 이렇게 점을 찍는 게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의 원소는 누가 된다? 순서쌍이 된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를 찾아라. 함수인지 아닌지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선생님이 어느 축에? y축의 평행선을 이렇게 그으라고 했습니다. 몇 점을 만납니까? 여기 한 점 만나죠. 몇 점 만납니까? 한 점 만나죠. 만난다. 함수값이 존재한다. 근데 몇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그 함수값이 어떻게 된다? 유일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맞습니다. 이건 함수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나죠.
그래서 함수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몇 점에서 만납니까? 두 점에서 만나죠. 이거는 뭐 하지 않다? 함수값이 유일하지 않다. 그래서 2번은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원의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죠. 3번. 몇 점에서 만납니까? y축의 평행한 직선을 끄니까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이것도 함수가 된다. 그래서 함수인 거는 1번과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보기를 가져왔는데 그림 1과 2는 여러분 정의역의 원소가 서로 다른 공역이 하나씩 이렇게 대응돼요. 1이 A에 대응되니까 2와 3은 A가 아닌 다른 값에 대응되는 거죠. 그림 1과 2는. 근데 그림 3을 보니까 2도 B에 가고 3도 B에 가죠. 지금 B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두 명한테 화살표를 받았죠. 이게 지금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차이입니다. 한 표씩 받는 거, 이런 게 1대1 함수라고 해요. 근데 그림 1과 2의 차이는 못 받는 애가 존재하더라. 못 받는 애가 존재하는 거는 1대1 함수라고 하고 모든 애들이 다 한 표씩 받았다. 그리고 중복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거를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명한테 받았다.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같은 함수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걸 좀 일반화돼서 선생님이 나타내면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누구도 달라야 된다. 대응되는 함수값이 달라야 된다.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이 이렇게 달라야 됩니다. 그때 함수 f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f가 x에서 y로 가는데 1대1 함수이면서 다시 말하면 정의역의 원소 정의역의 원소가 서로 다르면 대응되는 함수값도 다르다. 그게 1대1 함수인 거죠. 그때 공역과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여러분, 그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까지 같으면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반에 이렇게 30명이 있어요. 30명. 학급에. 그러면 정의역의 원소가 다 다르죠. 이 30명을 대응을 시킵니다. 어디에다가? 사물함에. 근데 여러분 사물함이 일반적으로 사물함이 1인당 하나씩 갖죠. 보통은 플러스 알파가 돼서 30개보다 넘어서 빈 사물함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자, A와 B라고 하는 학생이 다르면 여러분 대응되는 사물함도 선생님 알파와 베타로 할게요. 달라요. 이게 1대1 함수예요. 근데 사물함 빈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1대1 함수가 되고 이 빈 사물함을 선생님이 이렇게 없앱니다. 없애서 사물함 개수를 이렇게 30개로 만들어요. 그러면 다 다른 사물함을 갖게 되지만 결국 30개의 개수가 정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게 되죠. 결국 공역과 치역이 같게 됩니다. 그런 거는 뭐라고 한다?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학생이 다르면 대응되는 사물함도 달라집니다. 맞죠? 그러면 그거는 1대1 뭐가 된다? 함수. 근데 1대1 함수에 우리가 불필요한 아직 사물함이 여유가 있어서 그 사물함을 다른 학교, 다른 그 반에 줬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역과 지역이 같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1대1 대응. 되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앞부분 내용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명제가 있는데 명제는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 P이면 이게 P가 가정, Q는 결론이라고 합니다. P이면 Q이다. 이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하여 서로 자리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이거 물결을 부정이라고 해요. not Q, not P. P가 아니다. Q가 아니다. 근데 가정과 결론 자리도 바꿨죠.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거를 우리는 P면 Q이다에 뭐라고 한다? 대우라고 합니다.
근데 왜 대우가 중요하냐? 주어진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과 거짓은 그 대우 not Q이면 not P다의 참과 거짓과 뭐하다? 여러분 일치해야 합니다. 아직 명제 부분이 명확하게 공부가 안 됐으면 한번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가져왔느냐? 1대1 함수인 것을 보여라고 했습니다. 1대1 함수는 정의역의 원소가 두 개가 다르면 대응되는 함수값도 다르다. 이거를 참인 것을 보여야 돼요. 하지만 이 부분을 보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거의 대우, 참과 거짓이 동일한 대우, 함수값이 다르다의 부정, 두 개가 같다는 거죠. 근데 이 결론을 가정으로 간 거죠. 함수값이 같으면 정의역의 원소가 뭐여야 된다? 이거의 부정? 같아야 된다. 함수값이 같으면 정의역의 원소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1대1 함수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명제를 보이거나 또는 이 명제를 보이면 돼요. 왜냐면 얘가 참이면 이것도 뭐하다? 대우니까 참. 이 부분이 거짓이면 얘도 뭐가 된다? 거짓이에요. 그리고 어떤 명제가 거짓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때는 반드시 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그 예를 하나 들면 증명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한 예를 우리는 반대되는 예라고 해서 반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례는 여러분 누구를 만족하지만 주어진 명제의 가정을 만족하지만 누구를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예가 됩니다. 자, 이걸 왜 가져왔느냐? 1대1 대응이면 여러분 1대1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1대1 대응에는 첫 번째 조건 1대1 함수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조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자, 여기 한 번 더 선생님 나타내겠습니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1대1 함수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이 두 개의 조건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무조건 1대1 함수가 돼요. 하지만 그 여러분 역은 뭐가 되죠? 1대1 누구이면 함수이면 1대1 대응이다.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꾼 거예요. 이 부분을 두 개를 바꾼 거죠. 그게 역인 거예요. 우리가 역전하다. 승부의 팀이 바뀌다. 그때 역의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역류하다. 위아래가 바뀌다. 되겠습니까? 그 명제는 거짓이에요. 지금 이 5번은 참이 명제죠. 하지만 그 역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주어진 명제와 그 명제의 역은 참과 거짓이 뭐하다? 연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둘 다 참일 때도 있고 얘가 참이지만 얘는 거짓인 경우에도 있어요. 그게 관계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문장에 1대1 함수이면 1대1 대응이다. 이게 거짓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보여야 된다? 반대되는 예를 보여야 되죠. 그게 여러분 위에 뭐가 된다? 그림 2가 됩니다. 자, 보세요.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니까 대응되는 함수값도 어떻게 됩니까? 다르죠? 2와 3이 다르니까 2는 D와 3은 A. 대응되는 함수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1대1 함수예요. 근데 거기에서 공역과 치역이 C가 있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른 원소의 대응이 됐기 때문에 지금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도 같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돼요. 그래서 그림 1은 여러분 1대1 대응이면서 1대1 뭐 된다? 함수예요. 하지만 여기는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뭐는 대응은 아니다.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선생님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함수가 있겠죠. 그 함수 안에는 1대1 함수가 있어요. 그 1대1 함수 안에는 또 1대1 뭐가 된다? 대응이 있어요. 누가 같아야 된다?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다음 1차 함수의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1대1 대응임을 보이라. 다시 말하면 이건 뭐 해라? 증명해라 이 말이에요. 자,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1대1 대응이 되려면 첫 번째 1대1 함수가 돼야 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나타내면 임의의
정의역의 원소, 정의역이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언급이 없죠. 그러면 뭐가 된다?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두 실수를 가져와서 그 두 실수를 x1과 x2라고 하겠습니다. 대하여 얘네 둘이가 다르면 이거이면 우리는 뭘 보여야 된다? fx1과 fx2가 다르다. 이다를 보여야 돼요. 누구를 이용해서? 이 가정을 이용해서. 선생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르다라고 보이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fx1과 fx2를 뺐을 때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도 됩니다. 그래서 fx1 빼기 fx2가 0이 아니면 결국 다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2x1 플러스 1 빼기 2x2 플러스 1 그게 아니라 1이 사라지고 2를 묶어내니까 x1 빼기 x2가 되고 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뭐가 아닙니까? 0이 아니죠. 0이 아닌 거와 2를 곱하니까 이것 또한 0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누구?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함수 값도 다르다. 이렇게 보인 거죠. 결국 우리는 지금 뭘 보였습니까? 이거는 결국 f라고 하는 함수는 1대1 뭐가 된다? 함수다. 이걸 보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근데 1대1 대응을 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뭘 보여야 된다? 또한 여기 실수 전체 집합인데 지금 y 값이 실수 전체로 다 포함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또한 뭐도 보여야 될까? 그렇죠. 함수 y는 fx에 공역과 지역이 같아요. 누구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갔죠. 결국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지역이 같으니까 함수 f는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차함수가 1대1 대응인지를 확인을 해라고 했습니다. 1대1 함수는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느냐? 지역의 각 원소 A에 대해서 누구 축에? X축에 평행한 다시만 Y는 A를 껐을 때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껐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은 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근데 X축에 평행한 직선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죠. 자, 선생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볼고 합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죠. 네,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선을 껐을 때는 함수인지 아닌지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누구 축에? X축에 평행한 선을 껐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점이 몇 점?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러면 1대1 뭐가 아니다? 대응이 아니다. 1대1 함수가 아니다. 그거 증명하는 방법 보여주겠습니다. 반대되는 얘 한 개를 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거 1이라고 하면 1이 되게 하는 값은 마이너스 1도 있고 또 누구도 있다? 1도 있죠. 즉 f 누구도? 마이너스 1도 1이고 f1도 1이에요. 이거이므로 누구는 다른데 정의역의 원소 1과 마이너스 1은 다르죠. 그럼 누구도 같아야 됩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지. 1대1 함수인데 함수값은 같아요. 정의역의 원소는 다른데. 그래서 뭐가 아니다? f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즉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지역이 같아야 되는데 1대1 함수도 안 되니까 f는 뭐도 1대1 대응도 아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제는 1대1 대응에 이어서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함수는 항상 자기 자신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두 번째는 정의역의 각 원소가 다 자기 자신 나와야 됩니다. 여기 F1은 1, F1은 1, F2는 2, F3은 3, 자기 자신으로 가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적인 기호로 나타내면 정의역과 공역이 전부 다 X로 같고 첫 번째, 두 번째는 fx는 x를 넣으면 x가 나와야 돼요. 그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 x에 대해서 항등함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상수함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고정됐다 이런 뜻이에요. 고정되어 있다. 변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함수값이 전부 다 고정되어 있어요. 1을 넣어도 2고 2를 넣어도 2고 3을 넣어도 2. 함수값이 유일하게 고정되어 있다. 그게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정의역의 모든 원소의 모든 원소의 공역에 오지 몇 개 하나의 원소에 대응되는 게 상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면 그 g라고 하는 함수로 적었기 때문에 자 g로 나타내면 자 g x라면 c라고 하는 고정된 상수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 g를 우리는 뭐라 한다?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에요, 여러분.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다른 원소, 자기 자신으로 나오니까 다른 원소를 가죠.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fx는 x라고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정의역과 누가 여러분, 자기 자신으로 나니까 공역과 또 누구도 치역이 다 이렇게 같게 나옵니다. 반면에 상수함수는 정의역의 원소에 상관없이 항상 그 고정된 상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치역의 원소는 몇 개로 존재한다, 여러분? 한 개예요. 상수함수의 치역은.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함수 보고 1대1 대응인지 항등함수인지 상수함수인지 한번 판단을 하여라. 자, 1번 기억은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 자, x축, y축에 대해서 직선. 2번은 y는 1이니까 요런 거. 그 다음에 3번은 요런 그래프죠. 기울기가 음수인 거. 그 다음에 4번은 그 리얼이죠. 1,2에 대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 그래서 자, 기억은 우선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이면서 뭐도 된다? 1대1 대응이 되죠, 지금.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되죠.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는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니은도 1대1 대응이죠.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다르죠. 예. 지금 무슨 말이냐? 여기 원소와 여기 원소가 다르면 해당되는 함수값도 이렇게 달라지죠.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1대1 함수를 알아보는 방법은 어디에? 이렇게 x축의 평행을 끌어. 근데 몇 점에서 만납니까? 두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리얼은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를 물어봤죠. 모든 누구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1이라고 하는 함수값이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상수함수는 디귿입니다. 리얼은 그냥 함수입니다. 2차 함수. 1대1 대응도 아니고 항등함수도 아니고 상수함수도 아닙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웠다?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는 선생님이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함수의 그래프는 누구를 원소로 갖는다? 그렇죠. 순서상으로 원소를 갖습니다. 순서상 원소의 기호, 거기에 해당되는 조건, 그리고 함수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는 y축의 평행 직선 이렇게 껐을 때 몇 점에서 만나야 된다? 한 점에서. 만나지 않으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두 점에서 만나면 함수값이 유일하지 않다. 그래서 함수가 아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1대1 함수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해당되는 함수값도 달라야 됩니다. 그게 1대1 함수.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지역이 같으면 1대1 대응. 그 다음에 정역과 공역이 같으면서 1을 넣으면 1, 2를 넣으면 2, 3을 넣으면 3. 자기 자신 나온 거. fx가 x가 되는 그걸 우리는 항등 함수. 항상 자기 자신 나온 거죠. 정역의 원소에 상관없이 고정된 상수에 나온다. x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c라고 하는 고정된 상수로 나온다. 그걸 뭐란다?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두 개의 함수를 이렇게 대응을 한 번 보내고 또 보내는, 두 번 보내는 합성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